살다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억울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내 공을 가로채거나 선을 넘는 무례한 동료를 마주했을 때, 혹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남편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섭섭한 소리를 툭툭 내뱉을 때 말이죠. 그럴 때 우리 머릿속은 이미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그래,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 내가 어제 밤새 생각한 논리적인 팩트로 조목조목 따져서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줄 거야. 속으로 100번, 1000번 다짐하며 비장하게 입술을 깨물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막상 결전을 치르기 위해 입을 떼는 그 결정적인 순간, 내 몸은 내 마음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저기요, 그게 아니라요. 하고 당당하게 시작해야 할 목소리는 마치 추운 겨울에 덜덜 떠는 염소처럼 미세하게, 하지만 남들이 다 눈치챌 정도로 꼴사납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호흡이 꼬이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꾹 참아보겠는데, 가장 최악인 건 바로 다음 순간입니다. 아직 내 머릿속에 준비한 논리의 절반의 절반도 꺼내지 못했는데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리는 거죠. 아, 미치겠네. 여기서 우는 건 진짜 아닌데, 울면 내가 지는 건데. 속으로는 제발 멈추라고 소리치고 허벅지를 꼬집어 봐도 한 번 터진 눈물은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멈추질 않습니다. 내 앞에는 나를 당황한 듯 혹은 만만하다는 듯 쳐다보는 상대방이 있고, 나는 제대로 된 반박 한 번 못 해본 채 억울함과 수치심에 얼굴만 붉히게 됩니다. 이런 날은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거나 밤에 이불 속에 누웠을 때 극심한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나는 왜 일 모양일까? 왜 화가 나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바보같이 눈물부터 날까? 내 멘탈은 왜 이렇게 약해 빠진 걸까? 라며 밤새 입을 킥을 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자책하곤 하죠. 주변에서 너는 왜 이렇게 매사에 감정적이냐? 눈은 걸고 상황 모면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핀잔이라도 들었던 날에는 정말이지 자존감이 바닥의 지하까지 뚫고 내려가는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런 경험들 때문에 혼자 남몰래 속상해하고 유리 멘틀은 내 성격을 탓하며 괴로워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절대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고요? 화가 날 때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터지는 건 여러분의 멘탈이 약해서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와 몸이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당신을 지켜내기 위해 아주 정교하고 똑똑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누구보다 훌륭하게 아주 필사적으로 당신의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기 위해 열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당신이 남들보다 훨씬 깊은 공감 능력을 갖추었기에 나타나는 아주 건강한 반응인 셈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억울하고 화가 날 때 왜 바보처럼 눈물이 나고 목소리가 떨리는지, 그동안 여러분이 겪었던 억울했던 시간들을 뇌과학과 심리학을 통해 완벽하게 변호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거울 속의 내가 얼마나 기특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내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소름 돋는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억울하고 답답한 현상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화가 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목소리부터 덜덜 떨리는 걸까요? 상대방을 무서워해서일까요? 아니면 내 기가 얕고 멘탈이 유리처럼 약해서 지레 쫄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아주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절대 네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 뇌의 깊숙한 곳에는 편도체라는 아주 조그만 하지만 강력한 알람 센터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감정을 처리하고 특히 공포나 분노 같은 위기 상황을 감지하는 엄청나게 예민한 레이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넘는 무례한 말을 듣거나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편도체는 즉각적으로 머릿속에 빨간 불을 번쩍이며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삐용삐용! 지금 우리 주인님이 심리적 공격을 받고 있어. 당장 전주태세를 갖춰라. 하고 온몸에 강력한 사이렌을 울려버리는 거죠. 이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급격하게 활성화되면서 이른바 투쟁, 도피 반응 모드로 돌입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당장 눈앞의 맹수와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잔력 질주로 도망칠 수 있도록 몸의 세팅을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건데요. 이때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피 속으로 쫙 뿜어져 나오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고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도록 몸의 엔진을 풀가동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소리를 만들어내는 성대 역시 아주 얇고 예민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팔다리를 포함한 온몸의 근육이 전투 준비를 하느라 바짝 긴장할 때 목구멍에 있는 이 성대 근육도 예외 없이 빳빳하게 굳어버립니다. 평소에는 부드럽게 이완되어 있어야 호흡과 함께 자연스럽게 떨리며 안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극한의 긴장 상태에서는 성대가 마치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 우리는 그 억울함을 당장 풀기 위해 내 머릿속에 준비한 논리적인 반박을 쏟아내기 위해 억지로 숨을 밀어올려 말을 내뱉으려고 합니다. 잔뜩 경직되고 좁아진 성대 틈으로 거칠어진 호흡이 억지로 비집고 통과하려다 보니 당연히 목소리가 매끄럽게 나오지 못하고 염소처럼 오들오들 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슴은 쿵쾅거리고 숨은 가빠지는데 목구멍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한 느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날 때 목소리가 떨리는 건 결코 내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쫄아서도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의 뇌와 몸은 나를 상처 입히려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나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를 200%로 끌어올리며 방어 시스템을 아주 훌륭하게 작동시키고 있는 중인 겁니다. 눈앞의 스트레스 상황을 무던하게 넘기지 않고 아주 기민하고 세밀하게 감지해내는 건강한 신경계를 가졌다는 확실한 생물학적 증거죠. 내 몸은 나를 지키려고 이렇게 엔진이 터져라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동안 아유 바보같이 왜 또 목소리가 떨려? 내가 이래서 안 돼. 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었으니 내 몸 입장에선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앞으로 화가 나서 목소리가 덜덜 떨릴 때 절대 스스로를 찌질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내 뇌가 지금 나를 지키려고 전투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구나. 내 몸이 나를 위해 이렇게 든든하게 일해주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의 몸을 아주 기특하게 여겨주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염소처럼 덜덜 떨리는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가장 억울해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진짜 하이라이트, 바로 분노의 눈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대방과 언성을 높이거나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논리적인 반박은커녕 코끝이 찡해지더니 눈물부터 주르륵 흘러내리면 정말 내 자신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죠. 나 진짜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또 눈물 짜면서 상황 모면하려 한다고 오해할 거 아냐. 져서 우는 줄 알 텐데 진짜 자존심 상해 하면서 속으로 수백 번 허벅지를 꼬집고 자책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가 극에 달할 때 눈물이 타져 나오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의 멘탈이 약하거나 기가 꺾여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타인을 향한 배려심과 이성을 담당하는 뇌가 남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을 넘는 무례한 행동을 마주하면 우리 뇌 속에서는 아주 처절하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본능과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저 인간 지금 뭐라는 거야? 당장 책상 엎어버려. 네가 아는 가장 치명적인 말로 팩트 폭격해서 아주 뼈도 못 추리게 찢어 발겨버려 라고 소리치며 분노의 풀엑셀을 밟습니다. 당장이라도 눈앞의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원초적인 감정이 펄펄 끓어오르는 거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이성과 사회성을 담당하는 뇌의 최고 사령탑인 전두엽이 아주 다급하게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안 돼. 여기서 네가 똑같이 폭발하고 속마음을 필터링 없이 쏟아내면 이 관계는 진짜 수습 불가능하게 끝장나는 거야. 가족 분위기 망치고 직장 생활 꼬이게 돼. 일단 참아. 네가 이성적으로 참아야 상황이 정리돼. 라며 미친 듯이 이성의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끝까지 힘껏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엔진은 굉음을 내며 터질 듯이 과열되겠죠.
지금 화가 나서 눈물이 터지기 직전인 여러분의 뇌가 딱 그 상태인 겁니다. 상대를 당장 엎어버리고 싶은 거친 본능과 그래도 선을 지키고 관계를 파탄내지 않으려는 이성이 머릿속에서 극렬하게 충돌하면서 뇌 전체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려버린 겁니다. 이때 우리의 똑똑한 뇌는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고 멘탈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주 단호한 비상조치를 취합니다. 쏟아내고 싶은 거친 팩트 폭격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말을 조리 있게 내뱉는 언어 춘추를 일시적으로 셧다운시켜버립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유독 말문이 턱 막히고 단어가 안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리고 그 머릿속에 꽉 차버린 엄청난 텐션과 분노의 압력을 빠르게 빼내기 위해 가장 안전한 배출구인 눈물이라는 안전밸브를 활짝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서 우는 이유는 절대 말싸움에 밀려서가 아닙니다. 논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당장이라도 그동안 쌓아둔 서운함과 팩트로 상대를 무너뜨리고 싶은 원초적 욕구를 꾹꾹 억누르면서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기 위해 극한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는 가장 숭고한 증거입니다. 화난다고 남에게 쉽게 상처 주는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들보다 속으로 그 모든 텐션을 온전히 감당해내며 눈물로 씻어내는 여러분이 훨씬 더 감정 지능이 높고 어른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눈물 흘리는 나 자신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이성을 지켜내고 있는 중이니까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무릎을 탁 치며 폭풍 공감하실 텐데요. 그 문제의 억울한 상황이 다 지나가고 나서 혼자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나 주방에서 멍하니 설거지를 할 때, 혹은 밤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때 꼭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아까 그 인간이 그따위로 말했을 때 딱 이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 바보 같은 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지? 하면서 머릿속에 기가 막히게 완벽하고 뼈 때리는 반박 멘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바로 그 순간 말이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정작 내 입이 가장 필요했던 그 실전 상황에서는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물만 뚝뚝 흘려놓고, 왜 모든 상황이 종료된 안전한 내 방 안에 와서야 세계 최고의 논리왕 토론의 달인이 되는 걸까요? 혹시 내 머리가 남들보다 나빠서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순발력이 둔해서 남들보다 한 박자 늦게 말문이 트이는 걸까요? 여러분, 절대 스스로의 지능이나 순발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 억울하고 기가 막힌 타이밍의 엇갈림 역시 뇌과학으로 아주 명쾌하고 위로가 되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편도체 납치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극도로 화가 나거나 억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의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때 감정과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이성과 논리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말 그대로 납치해서 일시적으로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당장 눈앞에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저 호랑이의 무늬는 어떻고 턱관절의 구조는 이러니까 이렇게 피해야지 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일단 나를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 감정과 본능의 스위치만 최대로 켜두고 복잡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언어와 논리 회로는 전원을 아예 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다 종료되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거나 이불 속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그제야 이제 안전한 내 공간이구나, 위협이 사라졌네 하고 안심하며 팽팽했던 비상경보를 해제합니다. 흥분했던 편도체가 가라앉고 납치당했던 전두엽이 다시 전원을 켜고 재부팅을 시작하는 거죠. 이때 멈춰있던 논리 회로가 쌩쌩하게 돌아가면서 아까 억울했던 상황의 데이터들을 쫙 스캔하여 그제야 아주 완벽하고 날카로운 반박 멘트들을 척척 만들어내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처럼 타인의 감정을 잘 읽고 분위기를 깊게 파악하는 배려심 깊은 분들일수록 그 위기 상황에서 뇌가 처리해야 할 감정적 데이터의 양이 남들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상대방의 매서운 표정, 공격적인 말투, 그 공간의 무거운 공기까지 온몸으로 흡수하며 분석하느라 뇌의 로딩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에게 비수 꽂는 막말을 툭툭 내뱉는 사람들은
뇌에서 남을 배려하며 거쳐야 할 필터 자체가 없으니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속도가 빠른 것뿐이고요. 그러니 늦은 밤 샤워기 물줄기 아래서 완벽한 반박 멘트가 떠올라 이불킥을 하더라도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고 느리고 찌질할까 하고 절대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 위기 상황에 엄청난 감정적 충격을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소화해냈고 이제야 편안하게 당신 본래의 뛰어난 이성과 논리력을 완벽하게 회복했다는 아주 자연스럽고 다행스러운 뇌과학적 신호일 뿐이니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스스로를 오해하고 또 내 마음을 가혹하게 몰아세웠는지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화가 나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논리적으로 따지지도 못한 채 바보같이 눈물부터 터져버리고 꼭 집에 돌아와서야 기가 막힌 반박 멘트가 떠올라 이불을 걷어차며 후회했던 그 수많은 밤들. 이제는 그 시간들을 부끄러워하거나 내 멘탈은 왜 이 모양일까 라며 자책하는 일은 오늘부로 완벽하게 끝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뇌는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오직 여러분을 위해 제 몫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린 것은 나를 위협하는 상황에 맞서 내 몸이 에너지를 200% 끌어올려 나를 지킬 준비를 마쳤다는 아주 건강하고 든든한 생존의 증거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터진 것은 상대를 무너뜨리고 싶은 충동을 꾹꾹 억누르고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기 위해 여러분의 이성이 극한의 인내심을 발휘하며 뇌의 붕괴를 막아낸 가장 숭고한 안전밸브였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말문이 트인 것은 여러분이 타인의 감정과 분위기를 남들보다 훨씬 더 깊고 섬세하게 읽어내는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졌기에 그 방대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소화해내느라 뇌의 로딩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울 속에서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진 나를 발견한다면 또 오냐 진짜 찌질하다 하고 윽박지르지 마세요. 오히려 내 몸이 지금 나를 지키려고 이렇게나 애를 쓰고 있구나. 남에게 함부로 상처 주지 않으려고 내 안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견뎌내고 있구나. 참 기특하고 대단하다 라고 내 어깨를 다독이고 따뜻하게 안아주셔야 합니다. 머릿속에 필터가 없어서 남에게 막말을 쉽게 쏟아내며 상처를 주는 사람들보다 그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눈물로 씻어내는 여러분이 훨씬 더 성숙하고 감정 지능이 높으며 내면이 단단한 진짜 어른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무례함에 상처받고 억울한 마음에 혼자 숨죽여 눈물을 훔치셨을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작으나마 든든한 뇌과학적 방패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섬세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묵은 체증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내려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최근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눈물부터 났던 적이 있다면 그 답답한 마음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와 우리 구독자님들이 함께 공감하고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심리 주파수였습니다.